혹시 조직에서 빠르다는 게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가장 빠른 리더가 가장 유능한 리더다라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믿고 있는 그 생각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죠. 아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엄청난 효율성으로 해내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은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게 과연 진짜 발전일까요? 아니면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까요? 지금부터 이 광적인 에너지를 실제 성과로 착각하게 만드는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개념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카페인에 취한 다람쥐입니다. 아주 강력한 비유죠? 그럼 카페인에 취한 다람쥐가 대체 뭘까요? 이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머리 회전도 엄청 빠르고 늘 새로운 것에 중독되어 있는 리더십 스타일을 말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움직임을 발전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유능해서 멈추지 않고 과하게 일하다가 오히려 성과를 해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리더들의 특징을 보면 처음엔 되게 매력적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고 속사포처럼 빠르게 소통하고 가만히 있는 걸 못 참죠. 정적인 상태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스타일이 조직에 보이지 않는 비용, 그러니까 혼란이나 팀의 피로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맥킨지 데이터 좀 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역설이 숨어 있어요. 임원 70%가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속도 때문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번아웃을 겪고 사기가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속도를 원하긴 하는데 그 방식이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름 붙인 생산성 연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연극이에요.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저 바쁜 척하는 연극일 뿐입니다. 이게 현실에선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든이라는 한 CEO의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생생하게 들여다볼게요. 이든은 정말 유능했어요. 부임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여러 계획을 밀어붙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원 만족도는 곤두박질치고 핵심 인재는 떠나고 제품 출시는 미뤄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고백하길 사실 두려움에 쫓기듯 달리고 있었다고요. 그의 인상적인 활동들이 회사를 전진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카페인에 취한 다람쥐 리더십의 무서운 함정이죠. 아니, 이렇게 똑똑한 리더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생산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재능 부족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불안감. 예를 들면 내가 무능해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이런 압박감이 겉으로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행동하는 임원의 에너지라는 모습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경력 초반에는 나를 로켓처럼 성장시켜줬던 그 열정과 속도감이 막상 리더가 되어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젠 양보다 질, 즉 더 나은 판단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절제된 명확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야라는 한 리더의 사례를 통해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이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마야는 무작정 속도를 늦추자고 다짐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똑똑하게 접긴 했죠. 자신의 넘치는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회의를 절반으로 확 줄이고 매달 팀의 전략적 명확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죠. 그럼 우리도 이걸 당장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집중을 위한 도구 상자에 넣어둘 만한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도구는 전략적 멈춤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 전에 딱 48시간, 길면 72시간 정도만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잠깐, 이거 우리 핵심 전략이랑 맞는 건가? 이거 하려면 뭘 포기해야 하지? 이렇게 잠깐만 멈춰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동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지 상태 매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오전엔 이 일, 오후엔 저 일,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가 가장 쌩쌩하게 돌아가는 오전 시간에는 깊은 집중이 필요한 전략 문서를 작성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점심 무렵에는 팀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식으로요. 나의 정신적 에너지 상태에 맞게 업무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확성을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로 만드는 겁니다. 분기별로 팀 설문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임원 보너스랑 연동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직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모두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에너지 넘치는 리더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넘치는 에너지를 절제력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거죠.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활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향력으로 증명하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많은 일을 해치우는 경주가 아닙니다. 올바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것이죠.